저는 소주 한 병을 시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한 병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잔은 장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2시간마다 소주 한 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송입니다. 처음 술잔을 잡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모여 호기심에 소주 한 잔을 나눠 마셨습니다. 달달한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고 몇 분 뒤 몽롱한 기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후에도 간간히 몰래 조금씩 마셨지만 중학교 3학년쯤부터는 어른마냥 음주 생활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등교해서 뒷자리에서 엎드려 자고 있으면 앞자리 학우가 저희 술 냄새로 인해 자기도 취하겠다는 농담을 들어가며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창시절, 군생활, 사회생활 모두 음주로 보냈던 저는 무조건 술자리에만 사람을 만나러 갔고 이러한 생활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자는 술을 못 마시면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술 문제가 있음을 지각했던 계기가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 6년쯤에 거의 매일 이어지는 음주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저희 잦은 직장 결근을 지켜보다 못한 아내가 결국 처형에게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이에 처형이 인터넷을 검색하여 AA 모임을 찾아 그곳에 참석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무지한 상태였고 단주할 생각보다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 AA라는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아 1시간 동안 모임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옆자리에 있던 아내에게 엄청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술 마실 때는 모임에 나가지 않고 몸이 안 좋아 술 못 마실 때는 모임을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귀신이 보였다. 이명이 들린다. 대낮에 여간을 잡고 며칠간 마신다. 등등의 멤버들의 술 마신 경험담을 비웃었었는데 알코올 중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부터는 술을 실컷 몰래 먹고 싶어 혼자 여관에 들어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곡기를 끊고 술만 마시다가 결국 술 마실 수도 안 마실 수도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일주일간 불면, 오한, 이명을 홀로 견뎌가면서 이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때부터 단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6개월간은 모임을 다니지 않고 생단주 생활을 하였고 다시 경제활동도 시작하여 가정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고 하여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아빠, 왜 그동안 안주 없이 혼자 술을 마셨어?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했지. 여기 좋은 음식도 있으니 이런 데서 한 잔씩만 하면 되잖아.
그 말을 들을 저는 처음에는 금단 현상의 무서움이 떠올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은 역시 교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한 잔만 할까? 이쯤에는 저와 아내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대해 무지하기에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소주 한 병을 시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한 병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잔은 장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2시간마다 소주 한 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아침마다 불안 증세와 떨림을 이겨낼 수 없어 동네 슈퍼에 들려 캔맥주 2개를 마셔야 진정이 되어 출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근 후에도 술 기운이 떨어지면 몰래 슈퍼에 가서 맥주를 사서 마시고 창고에서 자다가 퇴근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출근조차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고 술 기운이 떨어지면 소주를 사와 벌컥벌컥 마시고 진정되면 다시 잠이 드는 그런 지옥 같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술을 마실 수도 안 마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거의 실신 상태에서 일산에 있는 알코올 전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액을 맞고 일주일 정도 지나자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담당 케이스워커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께 알코올 중독의 진행 단계를 듣고서야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술을 마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알코올 중독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안 마실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웠고 수치스러웠고 치욕스럽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고 앞날이 깜깜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A 메시지가 있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모임에서 배웠던 분들이 나오셔서 본인의 경험담을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모임을 다녔을 때는 멤버 선생님들의 경험담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공감도 되지 않았었는데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나니 그제서야 그분들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날 병원에서 들은 메시지는 나에게 단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강렬하게 심어주었습니다. 다른 환우들은 태어날 때쯤 되면 두려워하였는데 나는 달랐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저는 AA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AA가 있기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단주 초기에는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경제적인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들에 대한 미안함,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 환경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 등 말이죠. 그러나 AA 안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한 달 만에 면회를 와서 그래도 아빠라고 다리를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던 아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맺힙니다. 그랬던 아들이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모임 생활을 통해 10년 연속 근속 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적에 가까운 생활이 AA 모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여 년이란 생활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술을 먹었을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통해 저와 다른 멤버분들 그리고 AA를 아직 모르는 알코올 중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